특히 북한이 신년사에 밝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제재 예외가 협상 카드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해죠. 이를 기념해 국가보훈처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안중근 의사유해 남북 공동 발굴과 3.1운동 유네스코 등재가 포함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올해 26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남북이 손을 잡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안 의사 유해가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크게 3군데로 여순감옥 묘지와 원보산 지역, 중국이 지난 2008년 단독 발굴을 시도했던 여순감옥 박물관 부지 등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지 조사 등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공동 발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1운동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 보훈처는 3.1운동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전 지역과 세대, 종교를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대한 독립과 국민주권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선열들의 정신과 뜻을 기억하고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에 맞춰 국내외 임시정부 요인 후손과 주요 인사 등 10,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펼쳐집니다. 3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온라인에서 독립의 횃불 릴레이 봉송 행사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멕시코 등 해외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도쿄에서는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오는 4월 미국에서의 3.1운동으로 불리는 1차 한인회의를 재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후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모든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를 달아드리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대학에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은 정치인과 연예인의 학위 취소가 추진됩니다. 오늘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사 부정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나주의 한 대학이 정치인과 연예인 학생 7명에게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도 대학을 다닌 것처럼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유은혜 사회부 총리 주재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학 학사비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의 학위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교원에게는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사비리, 입시비리 문제는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일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일지라도 교육계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인 만큼 중대 교육 비리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신입생 300여 명을 부정 입학시킨 전문대학도 적발됐습니다.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명백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은 사회부 총리가 주재하는 상시 점검회의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리의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특별감사팀을 통해 중대 비리 사항을 신속히 조사합니다. 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해 교육비리 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늘고 아동 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뚜렷했고 소가족화 현상도 여전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는 약 765만 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0세에서 14세 인구는 약 662만 명. 행정안전부가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적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500만 명에서 약 760만 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0세에서 14세 아동 인구는 약 850만 명에서 약 66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세대수는 늘고 세대당 인구수는 줄어드는 소가족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세대수는 지난 2017년 말 2,100만여 세대에서 지난해 말 2,200만여 세대로 1.9% 증가했습니다. 세대당 평균 인구는 2.35명으로 11년째 감소세입니다. 1, 2인 소가족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약 5,182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60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30대, 20대, 6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매년 둔화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 세종, 제주, 충남, 인천, 충북 인구가 늘었고 서울, 부산, 전북, 경북, 대구, 전남 등 11개 시도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경기, 세종, 제주 세 곳은 자연적 인구 증가와 인구 순유입이 많았습니다. 부산, 전북, 경북 등 6개 지역은 자연적 인구가 감소했고 타도시로의 순유출도 많았습니다. KTV 곽동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65만여 개. 노동자는 26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행 금액은 2조 5,136억 원에 달합니다. 지원을 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업종별로는 도소매, 제조, 숙박, 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돼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이 크게 줄 것으로 우려됐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고용부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일한 자금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 공동주택 인력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이 우선돼야 해 노동자의 사회 안정망도 강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용부는 올해 일한 자금 예산으로 2조 8,188억 원을 편성하고 보수 기준 등을 완화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월급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노동자 1명당 매달 13만 원씩 지원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주는 2만 원을 더 지원받고 건강보험료 경감률도 50%에서 60%로 인상돼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고용유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1월분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음 달 15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고충을 고려해 설 연휴를 앞둔 다음 달 1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홍진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현장 방문은 창업 지원 공간이었죠. 혁신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정부의 올해 창업 지원 정책,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3D 프린터 등을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았습니다. 원하는 무슨 창업가 그런 기업들은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제품마다 성격마다 다르지만요. 3D 프린터를 가지고 내가 상상했던 것들을 실제 제품화한다라는데 이 자리에서 창업 실패가 두렵지 않은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신설법인은 10만 개, 벤처 투자는 3조 4천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였습니다. 먼저 올해 4조 원 이상의 벤처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투자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이 찾았던 메이커스페이스는 올해 60여 곳을 추가 조성해 오는 2022년까지 35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함께 소통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공간도 올해 한 곳을 시범 조성합니다. 신기술 신산업을 올가매던 규제도 과감히 혁신합니다. 오는 17일부터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규제를 일정한 조건 아래 면제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합니다. 창업부터 그 이후까지 전 단계를 돕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올해 922억 원 규모로 운영해 1000팀을 지원합니다. 부동산 앱 직방, 토스 등이 청년 창업학교를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청년 창업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연대보증 폐지, 채무조정 등을 통해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대표적인 쇼핑 관광 축제죠.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17일 개막합니다. 파격적인 할인 행사에 다양한 상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850여 개 업체에서 파격적인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에어서울, 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사에서는 한국행 항공권을 최대 90%대까지 할인하고 국내 유명 호텔 70여 곳에서는 호텔 내 식당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도 마련됐습니다. 50년 이상 된 국내 유명 음식점들을 둘러보는 노포 관광과 사찰 음식 문화 체험 관광이 대표적입니다. 지역 관광 상품도 다양합니다. 서울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전용 투어버스 노선을 7곳까지 확대 운영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 투어버스인 K-트래블버스는 탑승권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서울 청계광장에 웰컴 센터를 설치해 영어, 중국어, 일어 등으로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웰컴 센터에서는 매일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증정하고 10,000번째 방문객에게는 유명 호텔 숙박권이 제공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설 명절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성수품 가격 얼마나 오를지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성수품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유형 기자입니다.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출하하고 있는 배추와 무는 평년 대비 낮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사과와 배는 지난해 빈번한 이상기상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사과는 10kg에 31,000원, 배는 15kg에